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 최근 3차례나 다녀온 연루자를 연합뉴스TV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입을 열었는데 현지에서 사망자가 더 있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고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3차례나 캄보디아에 다녀온 50대 A씨,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며칠 빌려주면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을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모집 브로커, 소위 장집과 접촉한 A씨는 성금을 일부 받고 지난 8월 20일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50PC를 한다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술자 끊어놓고 아들이 지금 20대인데 아무리 돈 있고 해도 바보가 캄보디아 무서운 동네인데 알고 구인 사이트 보고 간다고 방송 계속 나오는데 그래 가는 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고 90%는 다 한국하고 중간책 모집책이 꼬시가 가는 겁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도착한 그는 현지 경찰의 제지도 받지 않고 범죄단지 소위 웬치에 손쉽게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입구에 경찰이 서 있어요.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주면은 무사통 갑니다. 수백 군데에 달하는 웬치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등을 하는데 범죄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나뉜다고 A씨는 전합니다. 강의 경우 인신매매도 이루어지며 협박뿐만 아니라 폭행 등도 자행된다고 말합니다. 돈 갖고 장난치면은 진짜 죽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죽으나에 텔레비에 지금 2명 나오는데 죽으나 옛날까지 치면은 내가 알기로는 그냥 죽으나 50명, 100명 넘게 된다 봅니다. 근데 시중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몬사라에 진짜로 소업장이 있습니다. 소업장이 있어요. 사람 태우는데. 현지에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난치기 통장 장갑하기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들이 일본 최고 손님 한번 돌리고 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한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A씨는 뒤늦게 참여하며 자수했고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계좌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 맞고 경찰에서도 그래서 내가 어제 자수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걸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최고 실세 훈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프린스 그룹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동원된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 단지도 프린스 그룹이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은 오늘 진행되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홍정석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오늘 오전에 현지에서 부검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고문 흔적도 있고 폭행 흔적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부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걸까요? 예, 부검은 아시다시피 저 예전에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그 1996년에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처럼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인을 규명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현지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하지만 확대 방법이나 약물 중독이나 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황 및 범죄 수법 확인에도 이제 잘 활용이 됩니다. 지금 범죄의 시점이나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부검 결과는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부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토요일에 송환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전세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새벽 3시에 그 영장이 다 만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부분 경찰에서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신문이 오늘 대부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구속된 그 지금 대포통장 그 모집책도 있다시피 지금 사안이 워낙 중하고 피해자들도 많고 가해자들도 많은 상황이라 법원에서 대부분의 영장은 인용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소환된 64명 중에 피해를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알고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처벌 수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범죄 종류가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뭐 로맨스 스킴이라든지 노쇼 사기, 또 여기에서 나오는 약취, 유인, 뭐 마약관리법 위반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유인당해서 감금되었지만 그때부터 범죄의 가해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지금 범죄 인정 사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 강요된 행위라는 것은 그 감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근데 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마약이나 금품, 갈취 같은 중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강요된 행위에서도 이런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거고 사람 각각에 따라서 다를 거라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주범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배후 세력 조직의 윗선 같은 거에 대한 수사에도 좀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대포통장의 자금 흐름을 통해서 그 모집책인 A 씨를 검거한 자체로 그 위에는 지금 이제 총책이라고 불리는 지휘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집팀의 그런 모집인을 그 지금 검거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추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총책에 대한 검거나 이런 수사의 속도도 충분히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64명은 국내에 소환됐지만 여전히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인 천여 명이 그 사기치는 그런 그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캄보디아 현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지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1,000여 명 정도가 아직도 그 캄보디아의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국적 인원이 거의 2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우리나라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지금 협의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부분은 현지 경찰이라든지 캄보디아 정부의 그런 노력에 지금은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캄보디아 경찰이나 이런 정부의 활동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뭔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뭔가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이 현재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좀 흔한 일인지 아니면 좀 이례적인지 어떻습니까? 이 환수는 보통 이제 범죄자 개인에게서 이제 환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나 집단 단위에 대한 이런 환수 조치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최근에 독립유공자 서훈 무더기 취소나 가상자산의 범죄 수익에 대한 전수 점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례가 이례적이듯이 이번 사례도 지금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 이런 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환수와는 규모도 달리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이 회장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붙잡아야지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포 통장에 대해서 이런 그 대포 통장에 대한 자금 세탁에 대한
총책, 그러니까 주체가 만약에 천주 회장이라고 한다면 예. 이 총책을 잡지 않고서는 이 범죄의 뭔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천주 회장은 미국 법무부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는 바람에 이게 최대 4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잠적한 상황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기소한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피를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예. 네. 한편 이 캄보디아 관련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인터넷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가 차단되면서 불법 해외 구인 광고가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말씀하신 그 하데스 카페 이제 차단이 조금 느려서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차단이 돼서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지금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은밀하게 지금 이런 구인 광고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뭔가 공식적인 차단 조치나 이런 것들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이런 조짐이 보이는 구인 광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런 대부분의 이제 그 텔레그램을 접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의심을 하게 하고 주의를 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불법 구인 광고가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첫 송환을 계기로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합동 대응 TF가 이번 주 가동됩니다. 취업 사기 등의 수사 정보를 양국 간 신속히 공유해 가기로 합의한 건데요.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도 강화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이 참여해 이번 주 협의가 진행될 합동 TF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와 온라인 스캠 범죄 수사에 대한 신속한 협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내무부 장관께서는 전국 관서에 지시를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을 즉시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합동 TF 회의를 정례화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돼 추방되면 재입국을 막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일명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 측과 논의를 마치고 귀국한 여당 의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합동 TF가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 데스크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명칭은 한 캄보디아 경찰 당국 간 합동 TF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 캄보디아 측에서는 이런 온라인 스캠 조직이 국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앞서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던 대통령실은 유사 범죄 근절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스캠 범죄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글 모니터링과 함께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에 대해 경찰이 이틀에 걸쳐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신병 확보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범죄에 단순 가담 이상을 한 정황 등이 조사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3시 15분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들은 전세기에 오르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국적기는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48시간으로 비행과 분산호송 등 피의자들의 이동 시간이 빠지면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64명의 송환 피의자들에 대한 총력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리딩방 범죄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납치나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연루됐는지도 살폈습니다. 조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이상인 걸로 조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제외한 63명은 충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 등에서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석방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송환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 처리가 완료된 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경찰은 최대 열흘간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차장급 회담을 열고 양국 경찰의 협력 강화 방안과 스캠 범죄 우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캄보디아 범죄의 단지로 간 청년들 대부분은 고수익이 보장됐다는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내 청년 일자리 부족이 캄보디아 사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떠났던 청년들. 결국 범죄 단지에서 구금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이자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미끼가 청년들을 범죄로 이끈 셈인데 얼어붙은 국내 청년 고용 시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0년 뒤에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청년들은 그냥 정말 바로 눈앞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은 총 546만 7천 개,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은 26.6%로 낮아지는 등 청년들의 취업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좁아졌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지난 2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년들이 고수익 유혹에 쉽게 넘어간 심리적 원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외 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치안 협조,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